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월 19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다시는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일보가 우리와 덴마크, 일본, 브라질 국민을 대상으로 4개국 행복 국제비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경우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긍정적 답변이 50%였지만 덴마크의 75%, 일본의 74%보다는 훨씬 낮았습니다. 우리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고학력자일수록 부정적 답변이 많았습니다. 원인으로는 끝없는 경쟁사회,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만연한 부정부패를 꼽았습니다. 고소득, 고학력자일수록 부정적 답변이 많았다는 게 특기할 만합니다. 세대별로는 20대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전 세대 중 최고였음은 물론 국제 비교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른바 헬조선과 수저 색깔론의 뿌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젊은 층에게 투표하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투표할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물론 인물 영입도 좋지만 새 인물 발굴은 기본적으로 그 한계가 뻔합니다. 20대에서 40대의 사람들에게 어필할 정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피로 사회, 무한 경쟁 사회에 대한 답안지를 누가 잘 쓰느냐가 선거 결과에 나타날 겁니다. 그들에게 표 얻으면 이번 선거에만 해당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 누구보다도 표 얻으려는 사람이 잘 알 겁니다. 문제는 결국 정책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곰바보와 함께하는 레드향, 16브릭스 달달하게 떠오르는 레드향. 곰바보.net에서 설 명절 예약 주문 판매 중입니다. 010-8936-4705 고당도 상품을 지향하는 곰바보.net에서 만나보세요. 설 명절 곰바보 레드향으로 감사의 뜻을 전해보세요. 010-8936-4705 010-8936-4705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5시 5분 40초 막 됐습니다. 체감온도 20도 그러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다들 움츠려들고 거리에는 행인조차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니 영세 자영업자들은 말 그대로 죽을 맛이지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부엌에 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던 시절에 마당에 작두물 같은 것으로 이거보다 더한 추위에 밥 헤매기고 빨래하고 그랬던 거 생각납니다. 날씨는 춥지만 이웃 돌아보는 것, 이럴 때일수록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김일아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선대위 체제가 안정되는 대로 곧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공식 천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오늘 선대위가 안정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취임한 지 345일 만입니다. 문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는 온갖 흔들기 속에서도 혁신의 원칙을 지켰고 혁신을 이뤘다며 못한 것은 통합인데 통합의 물꼬를 틔우기 위해 제가 비켜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그동안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나 정의당과는 비공식적인 협의를 이어왔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며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논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문 대표는 당 선대위가 구성되면 선대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며 선대위는 총선에서 전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며 선대위는 총선 시기 당의 중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새로 구성될 선대위도 역할을 잘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들도 선대위가 잘할 수 있도록 신뢰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또 최고위원들과 상의해 선대위로의 권한 이양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백의종군하겠다는 각오라며 최고위 의견이 모아지면 권한 이양의 절차와 시기를 바로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그때까지 제 거취를 둘러싼 오해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우리 정치의 대의 명분이 사라졌다. 최근의 야권 분열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며 명분 없는 탈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끝났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기득권 정치로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고 지역을 볼모로 하는 구태 정치가 새로운 정치일 수 없다고 탈당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또 우리 정치가 여의도에 갇혀있는 동안 정치는 새로운 인재를 외면했고 국민은 정치를 불신했다며 새 수를 새 부대에 담겠다. 새로운 인재를 계속 발굴 영입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새 수를 새 부대에 담겠다. 새로운 인재는 계속 발굴해서 영입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겠다. 아울러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정계 은퇴 여부도 바로 결정하겠다. 이런 강조점. 평소에 해온 바지만 결기 같은 게 느껴진다. 이런 평이고요. 한편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에서는 야성으로서 결기가 좀 부족했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 문제 등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었던 것 등 총체적으로 대단히 실망스럽다라는 논평을 내놨죠. 여당에서도 물론 혹독한 평을 내놓은 것은 예상할 일이었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부터 정가 국회 운영에서 급작스러운 대형 장애물로 등장했죠.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꼼수 상임위원회 아니냐 이런 비판이 거세고 있는데 정의와 국회의장은 잘못된 법을 고치는데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야 되겠느냐면서 새누리당을 좀 나무랬습니다. 자세히 들어볼까요? 새누리당이 국회법 87조를 활용한 우회로로 국회 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심사숙고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정 의장은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 때문에 의논을 좀 했다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 좀 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지역구 의석수 253석 안에 대해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이제는 그거 하나밖에 방법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조경태 의원, 더민주당의 조경태 의원이 탈당을 공식 발표하면서 새누리당으로 갈지, 무소속으로 남을지, 아니면 안철수 신당으로 갈지는 아직은 못 정했다. 모레쯤 얘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탈당으로 대선 구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태 의원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데 이어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서부산 출마 선언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더민주는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낙동강 전선에서 승부를 낼 계획이었지만 조 의원의 탈당과 허 전 시장의 가세라는 변수를 고려해 총선 구도를 다시 짜야 할 형편입니다. 조 의원은 오늘 오후 탈당계를 더민주 부산시당에 제출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기초의원의 탈당도 2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더민주 주류와 마찰을 빚어온 조 의원은 새누리당 입당을 포함해 무소속과 신당 합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가 새누리당 소속으로 총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춘 더민주 부산시당 위원장은 조 의원의 탈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사흘에서만 17대부터 내리 3선을 하며 지역 기반을 다져놓은 조 의원의 탈당은 해당 지역은 물론 서부산 전체 선거 구도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노 전 시의원을 통해 서부산에 기반을 마련하려던 국민의당도 난감해졌습니다. 더욱이 조 의원의 지역구와 인접한 사하갑에는 허남식 전 시장이 이번 주 내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의원과 허 전 시장은 21일쯤 진로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행보에 따라 서부산권 총선 판도가 급변할 것으로 보여 여야 예비 후보들의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외교부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위안부 강제 연행은 없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왜곡하지 말라. 이렇게 겉으로는 강하게 비판했죠.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날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부인한 것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어떤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군이 위안부들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은 피해자 증언, 연합국 문서,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자료, 인도네시아 스마랑 위안소 관련 바타비아 임시법정 판결, 쿠마라스 와미 보고서, 네덜란드 정부조사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에서 확인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원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2007년 각이 결정했다. 그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군의 관여에 대해서도 발언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다만 군의 관여에 대해서는 위안소 설치, 위생관리를 포함한 관리, 위안부 이송에 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라며 위안부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주로 했다는 점은 전부터 말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서도 이번 합의에 의해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나 조 대변인은 아베 총리의 발언이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어기는 발언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 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노사정이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도 불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노사정 합의 다음 날인 작년 9월 16일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합의한 양대 지침도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좌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등 노사정 합의문을 한낱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노총은 소송투쟁과 총선투쟁 등 양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노총이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호남 지방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오늘 호남고속도로 정읍 부근에서 26중 추돌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 12시 48분쯤 전북 정읍시 북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정읍휴게소 부근에서 2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일대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고 김모 씨 등 9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중 2명이 중상이며 사망자는 없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현장에 헬기와 구급차 2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차량 26대가, 소방당국은 차량 33대가 추돌한 것으로 잠정 집계해 피해 차량 대수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초 신고자는 차량 60여 대가 추돌했다고 신고했으나 현장에서는 차량 20대, 30대가 추돌에 엉켜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차량 등을 우회도로로 운행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원활한 사고 처리와 소통을 위해 도로를 지나는 차량은 정읍 나들목에서 국도 22호선 또는 국도 29호선으로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경찰은 전날부터 내린 눈 때문에 얼어붙은 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사고가 나면 그 일대는 정체는 불가피하고 아수라장이 될 터이고 모든 게 멈춰 서는데 어떻게 해서 도로공사에서 헤아린 차량 대수하고 소방당국에서 집계한 차량 대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도저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가안전처나 병무청은 사람 머릿수 하나 제대로 못 세는 것이긴 하지만 말이죠. 자, 또 분신자살. 참 끔찍한 사고가 또 생겼는데요. 전세버스 회사의 노조위원장이 사장과 면담을 마치고서 분신자살했다는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세버스 업체의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은 버스기사가 사장과 면담을 하고 나서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 서울 송파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30분쯤 송파구의 한 6층 빌딩의 4층 전세버스 전문업체 A사 엘리베이터 앞에서 신모 씨가 분신해 숨졌습니다. 이 회사 소속 운전기사 노조위원장인 신 씨는 전날 사장과 50여 분 면담하고 회사 밖으로 나갔다가 30여 분 뒤 돌아와서는 몸에 시너를 뿌리고 스스로 불을 붙였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15분 만에 불을 껐지만 신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빌딩 방화문 일부도 불에 탔습니다. 전세버스 노조에 따르면 신 씨는 작년 11월 이곳에서 노조를 결성해 사측에 교섭 요청을 해왔지만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신 씨가 분신 직전에 노조원들에게 메시지를 남긴 게 있죠. 네, 노조를 설립할 때 목숨 걸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려 한다.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은 힘을 모아 이루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세버스 노조는 이날 유가족과 노조 공동명의로 성명을 내 A사가 직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해 노조 대표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회사는 신 씨가 분신한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노조를 설립할 때 목숨 걸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려 한다. 그게 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런 약속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만 이거보다 훨씬 중한 약속을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해놓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모른 채 해버리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횡행하는데 신 씨의 이 메시지 너무 처참합니다. 자,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정부와 협의해서 조속히 리콜하겠다. 이런 뭐 뜻미지근한 말, 미국에서는 몇 달 전에 자발적으로 해놓은 것을 우리한테는 이제서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오늘 차량 리콜을 제때 시행하지 않은 혐의로 환경부가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의 적용 등을 놓고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관계자는 배출가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본사에서 마련한 솔루션에 대한 환경부의 승인이 나지 않아 리콜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리콜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결함 시정 명령, 즉 리콜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제출기한 종료일인 이달 6일 결함 시정 계획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시정계획서에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이 누락됐고 리콜 계획이 극히 부실하다는 이유로 요하네스 타머 사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네, 걸그룹 한 소속 가수 불과 16살 된 쯔위 양, 대만 출신인데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죠. 그 대만의 뭐 국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대만은 정식 국가가 아니니까 그것을 흔들었다가 뭐 문제가 좀 커져가지고 사과를 했는데 대만의 한 변호사가 쯔위 양이 강제로 사과한 게 아니냐 이러면서 쯔위 양의 소속사인 JYP 가수 박진영 씨가 대표인가 그렇죠 여기가? 네. 그 JYP를 검찰에 고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만 인권변호사 등이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멤버 쯔위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왕커프 변호사와 유명 사회자 후충신 등은 어제 JYP 엔터테인먼트가 강제로 쯔위에게 사과하도록 핍박했다며 강제죄 혐의로 타이베이 지방법원 검찰서에 고발했다고 현지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네. 이들은 쯔위의 국기 사건을 처음 폭로한 중국 가수 황한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왕 변호사는 황한이라는 사람이 이유 없이 불법적이고 자유를 해치는 방식으로 쯔위를 강제하고 쯔위의 마음을 매우 두렵게 만들었다며 쯔위가 자유의지에 반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도록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검찰서 앞에서 큰 목소리로 쯔위를 응원했다고 언론이 전했습니다. 대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강제죄가 중죄가 아니면 국외 범죄로 해석되면 대만이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한편 우리 다문화 가족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에서도 국가위원회에 제소해야겠다. 그리고 강요가 있었다면 대한민국 검찰에 JYP와 가수 박진영 씨를 고발하고 처벌도 요구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다문화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도 어제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쯔위의 사죄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사죄에 대한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민국 검찰에 JYP와 박진영 대표를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황한의 소속사는 사적인 일이어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황한은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대만은 나의 고향이고 중화민국이 내 국적이라며 중화민국 국기를 흔드는 것이 바로 대만 독립을 의미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만 태생이면서도 중국 국적을 갖고 중국에서 활동 중인 황한은 쯔위가 한국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든 사실을 웨이보를 통해 알리며 대만 독립 분자로 의심된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에 JYP 엔터테인먼트는 중국에서 독립 분자 논란이 확산하자 쯔위의 사과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네. 올해로 16살, 그러니까 뭐 국가 논쟁 또는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리기는 참 어린 나이인데 이 과정에서
JYP 엔터테인먼트가 이 16세 소녀에게 많은 것을 떠넘긴 것은 아닌가, 그런 점은 좀 냉철히 되돌아봐야 할 것 같고요. 이게 중국과 대만 그리고 우리 이렇게 삼각으로 얽힌 면에서 특히 중국과 대만 그리고 이번에 대만 선거에서 새 총통으로 당선된 당선자의 성향,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힌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16세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여론으로 보입니다. 전공의라고 하면 뭐 남녀를 불문하고 아직은 사회경제적으로 강자에 드는 의사, 예비 의사인데요. 여성 전공의의 71%가 눈치가 보여서 임신도 마음대로 못하겠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등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 상당수가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임신을 결정하거나 출산 육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전국 12개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전공의 등 1,130명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동료나 선후배의 눈치가 보여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임신을 결정할 수 없다고 답한 여성 전공의는 71.4%,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39.5%로 나타났습니다. 임신 중 초과 근로를 한 적이 있는지 묻자 임신 경험이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61.7%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여성 전공의는 77.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야간 근무를 한 적이 있다는 여성 전공의는 76.4%에 달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38.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네, 또 병원 같은 데서 사람 뽑을 때 결혼한 사람보다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답은 어떻게 나왔어요? 한편 보건의료기관이 채용 시 미혼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58.3%, 여성 전공의의 77.8%가 미혼을 선호한다고 답해 기혼자 채용을 꺼리는 문화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모성보호와 관련된 여러 법규가 존재하지만 보건의료 분야 여성 종사자들은 여전히 임신, 출산 등에 대한 거부나 금기에 눌려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행정적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며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결혼 여부를 묻고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앞으로도 며칠간 더 이렇게 쌩하게 춥대던데 날씨 어떻습니까?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 서해안과 전라남북도, 제주도는 구름 많고 눈이 오다가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상북도에는 내일까지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으니 건강관리와 동파 방지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김희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닌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경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부가 설 명절 앞두고 설 민생 대책 해마다 하긴 하는 거지만 요번에 좀 도드라진 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그 설 민생 대책의 핵심은 중소기업 자금을 대폭 늘리겠다. 그리고 생활물가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이 자금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설 자금을 사상 최대 규모로 풉니다. 무려 21조 2천억 원을 지원하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한 2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이 소상공인에게는 지역 신용보증을 통해서 1조 2천억 원 규모 신규 자금 지원과 함께 만기 연장을 통해 지원되고요. 또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 적게 공제받는 법인세를 찾아서 돌려주고 또 부가가치세, 이 관세, 이 환급 등의 이 환급금도 설 이전에 지급한다라는 겁니다. 네. 뭐 정부는 이외에도 이제 이 별도로 설 성수품 공급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 설 성수품 이 특별 대책 기간을 마련해서 농산물을 평소보다 최대 이제 3.3배 정도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이 예상대로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7% 이게 결국 무너졌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25년 만에 그동안 구가해왔던 고공성장이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사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지난해 이제 7%가 무너져서 6.9%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사실 지난 25년 만에 지난 1990년도 thiên安문 사태가 있었던 당시에 이제 이례적으로 낮았었는데 당시 3.8% 이후 25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렇게 왜 이렇게 이제 낮아지고 있느냐? 중국이 총생산 성장률이 후퇴한 데 대해서는 중국 경제 어떤 구조 변화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계 공장, 제조업 위주에서 점차 이제 서비스업, 내수 위주로 이제 이 경제 구조 체제를 좀 바꿔나가겠다라는 건데요. 네. 실제로 지난해 GDP 증가율을 이제 항목별로 보면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GDP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3차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증가율이 이제 오히려 올라서 정부가 이제 이 추진하고 있는 소비, 서비스업 성장이 점차 이 성장률을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이 이제 7% 성장이 이제 무너졌다고는 하지만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 이제 언론들이 너무 이제 과민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오늘 중국 상해 지수는 오히려 3% 넘게 올랐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물론 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개혁 개방 이후에 줄곧 유지해왔던 고속 성장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중속 성장의 시대를 진입한 게 아니냐라는 의미를 이제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아무래도 올해일 텐데요. 중국 올해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에 한 5%대밖에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일부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년 전, 그러니까 2014년이 7.4%였고요, 연율. 네. 그리고 지난해가 6.9%입니다. 그러면 0.5%포인트 정도 성장률이 둔화된 셈인데, 그래서 사실 세계 평균은, 새 평균은 내년에 올해 평균 6.5%, 그리고 내년 평균 6.3%로 점차 낮아지는 건 맞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이걸 경착륙이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일본계 투자은행들이 다소 보수적인데요. 예. 이 노무라 증권의 경우에는 올해 전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5.8%로 내년은 5.6%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입니다. 네. 여기다 이제 유럽계 바클레이즈도 보면 올해는 6%를 간신히 지키겠지만 내년에는 5.8%로 이제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성장 둔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국 경제가 이제 안팎으로 이제 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새해 들어서도 이렇다 할 경기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또 중국 정부는 그동안 밀어놨던 기업의 구조조정에 이제 고삐를 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1분기 성장률도 지난해 4분기 성장률 6.8%보다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오늘 우리 LG경제연구소가 내놓은 거 한번 얼핏 봤더니 정부에서는 3%대 성장 자신하고 있지만 그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을 하던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좀 주춤 둔화될 것이라는 게 아무래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이제 일본과 그리고 미국의 무역 규모를 합한 것보다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네. 중국이 이처럼 빠르게 이제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면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전망이 이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작년 벤처 투자액이 벤처 붐이 이뤘던 지난 2000년대의 기록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중후장된 산업들이 전부 위험합니다. 네네. 조선, 철강, 자동차, 전자 어느 것 하나 이제 이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 둔화세가 굉장히 민감하고요. 세계 경제. 그러다 보니까 ICT 융합이라고 할 수 있는 벤처 초기에 이제 신성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해 벤처 투자액이 2조 원을 돌파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예. 중소기업 측의 발표를 보니까 지난해 벤처 투자 펀드 동향을 보니까 2조 858억 원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27% 늘어났는데요. 이는 그 벤처 붐이 불었던 지난 2000년에 벤처 투자액 2조 211억보다 불과 이제 한 15년 만에 이 수치를 뛰어넘은 셈인데요. 네. 그러니까 투자하는 업체들도 다소 늘고 있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1000곳 이상 늘어서 1년 전에 비해서 16% 이상 이 벤처 투자 캐피탈이라는 이 벤처 투자사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이면에는 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국에 18곳에 설립돼 있죠.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어떤 창업 인프라를 확충한 것도 요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기술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벤처 투자가 좀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의 어떤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이 남아 있는 겁니다. 네. 2000년 기록이면 그때 김대중 정부 때 에인젤 투자 이러고 막 주변에서도 막 셀러리맨들도 코스닥 하고 그랬던 기억이 얼핏 나는데 작년에는 워낙 큰 사건이 많고 불경기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서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은 몰랐는지 모르지만 작년 벤처 투자액이 2000년 그 기록을 넘어섰군요. 어쨌거나 어디를 한 군데라도 좀 투자가 되는 건 그냥 경제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일단 좋아는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 성인 6명 중 1명, 그러니까 한 15%가 좀 넘을까 싶은데 물건값 결제할 때 휴대전화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스마트폰이 생활화되다 보니까 지금 각종 페이가 이제 이 경쟁 불붙듯 경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가 이제 늘어난 게 영향이죠. 실제로 이 모바일을 결제하고 있는 사람 6명 가운데 1명, 한 15%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한국은행이 지난해 이제 성인 2,500명을 이제 조사한 결과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 모바일 결제를 이용한 사람이 15%, 그리고 모바일 뱅킹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36%였는데요. 이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제 스마트폰 등을 이제 사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요. 36%로. 그 다음에 이제 프로모션 혜택, 여러 가지 이벤트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가 26%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결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월평균 이용 건수와 금액을 보니까 월평균 2.3건, 금액은 한 7만 1,000원 가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모바일 뱅킹이나 결제, 모바일 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이유로 안 하느냐? 가장 큰 이유가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100점 만점에 72.5점이 가장 높았고요. 또 하나가 이 공인인증서와 같은 안전장치에 대한 불신도 70점으로 높았습니다. 예. 저는 그 두 가지 다입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의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지역협의 조합원 맞나? 막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